드디어 지금 2028학년도에 그 시험을 치는 애들 고2죠. 고2 애들에 대하여 대학별로 100% 전형은 아까 말했던 교과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100% 형태를 많이 땄을 때는 교과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교과형으로 가는 게 고대가 교과형으로 가겠다, 서강대가 교과형으로 가겠다 외에 완전히 100% 교과형은 서강대가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겠어 라고 2028년에 발표했어요. 여기 1년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다 흔들렸기 때문에. 고대도 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돼요. 근데 고대는 고가형이라기보다는 정시에 대한 부분을 100%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시도 지금 엄청 많이 바뀌는데, 자, 그러면 학종에서는, 아까 는 학종은 종합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합전형 맞아요. 그런데 올해에 여기 어떻게 또 요 안에 나눠져요. 이게 서류형. 서류형은 학종역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적어주는 거를 100%에 가까운 것들을 보고 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형이 아까 말했죠. 전형이라는 건 5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50% 이상 쪽에 저쪽에 많을 때를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시 같은 경우에도 정시 전형이 60%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11월 달에 시험 잘 친 걸로 서울대 가고 무슨 데 가고 했잖아요. 한 방에. 그러니까 수능 잘 치면. 근데 수능 잘 쳐도 못 가요. 60%를 잡아주면 나머지 40%는 다른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섞이는 형태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서울대는 진작에 섞었어요. 근데 그거는 서울대 하나였고 지금은 모든 학교, 거의 다 모든 학교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라기보다는 과제 아니 과제라기보다는 뭐예요? 취미 하루에 한 대학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들어가기는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는 한국 사람 네이버 많이 쓰는데 네이버 쓰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 들어가 볼게요. 서울대학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학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입학에 들어가 볼게요. 메인에 들어가 볼게요. 입학 대학 오케이. 대학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2028학년도 대학 신입 학생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있죠. 여기 대학마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 그 학교의 시행 계획이라고 있어요. 시행 계획이 전부 PDF 파일로 다 주놨거든요. 이거를 다운을 받았어요.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떠요. 시행계획이. 시행계획을 하루에 한 대학씩. 요거 전체 보는 데는 그렇게 처음에는 억수로 복잡고 페이지 수도 많고 이래가지고 보는데 굉장히 난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 학교, 두 학교, 세 학교 정도만 보면 거의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눈에 이제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학교별로 다르다는 거를 좀 다른 부분들을 메모도 해보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읽어놓으셔. 메모는 내가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시면 작년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작년에 어땠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왜냐하니까 우리 골치 아파.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작년 시험을 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준비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구분을 다음에 갈수록 제가 구분을 조금 해드릴게요. 어치한약수 쪽도 어치한수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 의사 만들겠다. 아니면 지가 의사적으로 개념이 있어. 요렇게 준비를 해 나가다가 틀어도 돼요. 생명적으로 틀어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특별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특별하게. 이거는 우리 아이 의사 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나 커서 의사 되고 싶어는 이제 태어나서 5살쯤 됐을 때 하는 이야기지. 내가 나 의사하고 싶어.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의사하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의사하고 싶어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의사하고 싶은데 그냥 흘러가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뭐 일단은 우리 애가 일단은 의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 진짜 의사 될 수 있어? 라는 부모 입장에서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는 다음 또 요 부분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들이 요거는 조금 준비가 달라요. 준비가 분명히 다. 물론 5세 고시바 7세 고시바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골치 아프게 그거 따라가지 말고 대치동 따라가지 말고 돼지 엄마들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요거는 잡아 드릴 테니까. 자, 그다음이 진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거. 설영구, 서승한, 그리고 중경외시 요 정도까지는. 근데 중경외시는 다음에 이거는 같이 보기도 하고요. 요 중경외시 중에서는 경희대는 조금 봐야 돼요. 서울대 이거 봤죠? 서울대 이거 하나 봤죠? 두 번째로는 경희대를 먼저 보세요. 경희대가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많이 잘 해주니까. 그래 놓고 하나씩. 그러니까 하루는 제일 첫날은 서울대, 둘째 날은 경희대 해놓고 요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수시가 종합전형이 있었죠. 종합전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나눠져요. 서류형으로 나눠져요. 서류형이란 말은 지금처럼 서류 학생 고등학교에서 써주는 거를 100%에 가깝게 이거를 위주로 뽑을래 라는 게 있는데 이 퍼센트는 갈수록 작아져요. 학종에서도. 그러면서 무엇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대가 최저까지 없애겠다 그랬죠. 그러면 뭘 늘리려고 하느냐?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형. 지금 대학마다 선호하는 게 이 면접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울대는 체제를 없앤다 그랬지. 서울대만 체제를 없앤다 그랬지. 다른 데는 아니거든요. 서류에다가 체제예요. 자, 그러면 체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체제는 뭐냐면 수능 시험에 예를 들어서 3합7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3합7로 기준을 하고 큰 데는 3합5를 이야기도 해요. 3합5란 말은 시험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 다음에 뭐 외국어, 제2 외국어, 한문, 한국사 이런 것들이 시험 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5개. 한국사는 필수, 그러니까 패스 3등급 혹은 4등급. 한국사는 4등급 이하는 아예 신청하지 마. 근데 5등급, 6등급 나오면 신청하지 마. 이거는 이제 수능이니까 수능은 9등급제예요. 아무리 5등급제지만 수능은 9등급제예요. 수능은 9등급제인데 지금 2028학년도까지는 8학년도부터는 이과든 문과든 자연계열이든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쳐요. 전에는 그죠? 올해까지는 그죠? 내가 자연계나 이과로 가는 애들은 요 사회 과목을 안 쳐도 돼요. 그죠? 물론 이 사탄론 하는 애들이 좀 많기도 한데 안 쳐도 돼요. 그리고 이과로 가지 않고 인문계열로 가는 애들은 과학을 안 치죠. 안 치고 사회에서 2과목을 치죠. 이러죠? 요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거까지는 지금 올해까지인데 올해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올해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랬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럼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에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내가 이과든 문과든 상관없이 이거 2개는 다 쳐야 돼요. 5개. 그리고 요거까지는 100점이고 여기부터는 50점이죠. 여기는 50점이었죠. 그 만점이 50점짜리고 국어는 80분 시험이고 수학은 100분 시험이고 이렇게 시간들이 영어는 70분이니까 뭐 그렇고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는데 국어도
전에는 국어에서 또 선호를 했죠. 내가 뭐죠? 그 엄매를 할 거냐, 아니면 그 뭡니까? 엄매 말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엄매 말고 뭐야? 언론과 매체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학통은 수학이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런 화작, 죄송합니다. 화작, 그죠? 학법과 작문, 그죠? 요렇게 나눠서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도 다르고 이랬죠. 근데 여기 없어져요. 여기 없어지고 공통국어에다가 정해놨어요. 3개 정도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일에다가 그다음에 수2 가정에 해당되는 게 대수라든지 그리고 미적분 1이라고 해도 그 미적분은 우리가 말하는 미적분 이과에서 말하는 이적분이 아니고요. 그냥 공통수학, 수학으로 말하면 수학 2예요. 공통수학 지금으로 말하면 그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요거는 다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 범위 안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하를 내가 그 선택 과목을 기하를 했어요. 그럼 기하를 선택 과목 해놔야 되는 기하를 시험 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하는 내가 선택 과목,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 내가 건축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기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건축학과를 위해서 내가 기하를 했는데 선택 과목 기하를 했는데 시험에는 기하가 안 나와요. 수학에는. 수학에는 기본급만 나오고 공통 1, 2 수준 지금으로는 그 과정에서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미적분이 있어요. 근데 미적분이 지금 2학년 때 말하는 그런 어떤 고급 미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토수되는 그 정도의 미적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시험을 치겠다 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점수를 합쳐서 7등급을 만들어 이 말이에요. 3합 7이란 말이. 3합 보면은 3개 중에 5개 중에서 3개를 만들어서 5를 만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죠. 나는 원래가 수학이 약해. 그러면 수학에다 올인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쨌든 3합 7을 만들어야 돼. 3개 과목에 내가 7을 만든다면 2, 3 만들면 7이잖아요. 그치? 2, 3 만들면 7이죠. 요거는 1, 2, 3 요렇게 만들면 5죠. 아니면 1, 2, 2 이렇게 만들면 5죠. 요렇게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인데 요렇게 만드는 게 최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최저를 보겠다는 거예요. 최저를 학종에서도 서류에다가 최저를 보겠다. 교과는 최저가 거의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교과는 다 최저가 들어가요. 그리고 논술도 최저가 들어가는 논술이 많아요. 최저가 논술도 자 요렇게 갑니다. 이건 논술 아까 제가 하나 빠졌네요. 논술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정시가 문제예요. 작년 정시는 그죠? 11월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1월 빨간 일요일 두 번째 일요일에 목요일이 시험 치는 날이거든요. 항상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일요일이 두 번째 오는 목요일 요때가 우리 수능 시험인데 지금은 전통적인 정시형이 있고요. 그건 정시 100%예요. 요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보다 어느 학교가 많아지느냐? 정시 혼합형이에요. 자, 요게 이제 골 때린 거죠. 정시 혼합형이란 말은 정시 시험이 아까 지게 몇 퍼센트, 정시 전형이니까 60% 이상은 주겠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서류 반영을 한다든지 교과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출결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럼 보세요. 서류를 본다든지 교과를 본다든지 출결을 본다 그랬죠. 요거는 언제 한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서류 학생 생활을 어떻게 해서 서류를 보고 교과 너 내신이 몇 점이야 보고 출결 어째서 학폭 있어?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언제 때예요? 당연히 지금 재학시죠. 그런데 아까 정시라 그랬죠. 정시는 누가 선호해요?
그렇죠. 재수생들이죠. 그럼 재수생들이 왜 선호를 했느냐면 이런 거하고 이게 내가 약했어. 그래서 상관없지. 내가 1년을 더 하더라도 이게 올인해서 여기 점수로서 내가 대학 가겠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겠어라고 해서 내가 정시를 선호를 했단 말이에요. N수생들이. 그런데 뭘 갖다 붙이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안 바뀐다니까요. 왜? 내가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변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현행하는 애들은 N수생 아니고 현수생, 지금 말하면 지금은 고3 이하는 지금 서류가 완비가 안 됐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요? 내가 빠르게 변화를 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누구에게 유리해요? 현행 애들한테 유리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올해의 이후로 2028년의 정시는 N수생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2028학년이에요. 자, 그러면 올해 재수가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N수를 생각했어. 올해도 발판, 내년에 내가 승부수를 내겠어. 이런 애들은 2028학년에 그렇게 계산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승부수를 끝내야 돼요? 올해 끝내야 되죠. 왜? 올해는 2027학년도잖아요. 근데 이제 2027학년에서는 아직 지금 모집 요강이 완성된 모집 요강이 다음 달에 이번 달 말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발표해 낸 상황이에요. 이걸 이미 발표한 상황인데 2학년 거를 먼저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생들이 올해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학교가 바뀌어버리면 대학이 정시 올인했던 애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난리가 지금 나는 거죠.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 이제 불안이 막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면 우리 애들은 결국은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뭐는 만들어 놔라. 서류는 만들어 놓고 출결은 잘 만들어 놓고, 전에는 출결이 안 돼갖고 내 때리죠. 나 바로 이제 출결로서 안 되니까 나 그냥 검정 치고 나고 내가 바로 그냥 시험 칠래.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검정 가는 애들, 자퇴 있는 애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겠다? 이걸 보겠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검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거를 뭘로 남겨요? 그러니까 꿈드림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꿈드림으로 가서 이걸 만들어 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뭐요? 현행을 더 선호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2028학년부터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작은 변화가 아니거든요. 요 변화에서 요 변화로 넘어가는 거. 그냥 교과전형, 종합전형, 실기전형, 논술전형, 정시 100% 하던 것이 교과형도 갈수록 학교마다 서류, 즉 종합을 붙이는 퍼센트를 더 높이겠다. 아까 말했죠. 교과형이 60%까지만 하면 형이 된다니까요. 60%까지만 하면 전형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40은 딴 걸로 붙이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보통 전형하면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이 이제 올해 발표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한 학교의 거를 하나씩 보시라. 정리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 놓으시면 좋아요. 읽어 놓으시면 제가 설명을 할 때에 여러분들 조금 파악하기 좋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 애 고3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래 막 준비하잖아요. 눈 깜짝할 된다니까. 근데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 안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쓸 이유도 없고 이거 좀 잡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요 정도까지 하고요. 진짜 학교별로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이 아닌데 어쨌든 정리는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상위 8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입시 시행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제가 해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교과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서류형, 그리고 교과형, 그리고 서류형 학종, 그리고 면접형 학종, 그리고 서류와 최저형 학종, 그리고 논술, 전통정시, 정통정시는 정시 100%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정시, 그 다음에 특수배열 이런 부분인데 이게 그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나 정시 모두 다 아까 저게 정시 그게 시험을 60% 보고 나머지 40%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학교 안에서 너의 학업 역량을 그리고 그 맥락을 합격 불합격 할 때까지 끝까지 가서 보고 내가 판단하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없앤 이유도 수능 체제를 없앴다는 말은 교과 전형으로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학교 생활을 너가 어떻게 했어? 그리고 점수는 있어야 돼요. 종합 우리 생기부를 보더라도 내신의 점수를 두고 반영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 그래도 봐라. 그래도 결국은 점수 중심으로 하지 하고 강조를 하는 유튜버들이 나와요. 가만보면 그 뭐냐면 교과형 학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보고 연세대는 학생의 유형이죠. 유형별로 전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요렇게 올인했으니 전에는 이래 올인해서 연세대 가자 이랬잖아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나는 연세대에 최적으로 맞춰서 이러는데 연세대는 이걸 다 나누었다니까요. 다 나누는 그런 사이고 고려대는 이 전형별 역할이 분명해요. 쉽게 말하면 나는 교과야 이러면 교과만 파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학종이야 학종만 파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고려대예요. 그런데 고려대인데 학과마다 틀려. 그러니까 학과 이 학과는 내가 이 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학과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미리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읽어봐라는 거 이야기예요.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조금 뭐냐면 비겁하게 해놨어요. 이것들이. 미안해요. 성균관대는 학생의 강점들이 있죠. 그 강점에 따라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좀 많이 늘어놨어요. 그것도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서강대는 원래 전형수가 작아요. 원래 전형수가 작은데 각 문이 선명해. 특히 서강대 하면 또 서강대는 공부 잘하는 놈이 가면 돼요. 시험 점수 잘 나오는 놈. 이런 놈들을 지금도 뽑겠다 나왔고요. 한양대는 수시를 확대시켜요. 우리 2028년, 예. 그리고 교과 전형을 아까 지금 종합적으로 보기로 했어요. 교과 전형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신은 60%, 나머지는 40% 이렇게를 한양대가 지금 제일 강하게 나왔어요. 중앙대는 학생들의 유형을 보고, 그죠? 유형을 보고 이 학생이 쉽게 말하면 공부 조금 했는데 불안한 애들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학교에 네 전형에 그 감각이 있으면 받아줄게 시키면 미끼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경희대는 조금 레벨은 떨어지지만 경희대를 바라는 거는요. 경희대는 교과, 학종, 논술, 정시 이거를 전부 다 탁탁탁 나눠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표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8개 정도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첫째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대, 연대, 고대, 그리고 성균관, 서강, 한양, 중앙, 그리고 경희 8개죠. 8개는 쭉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보신다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 주쯤이면 7개 정도는 보완 두시면 좋겠다.